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권혁철입니다. 이 넷마블 현재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 넷마블의 자회사 넷마블 네오의 IPO 추진 때문인데요. 이 넷마블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넷마블 네오 이 쪼개기 상장을 한다면 사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반하는 행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넷마블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것저것 좀 여쭈어 보았는데 오늘 그 썰들 모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넷마블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좀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궁금증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넷마블 바로 보시죠. 자, 뉴스 한번 보실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이 넷마블의 자회사 넷마블 네오가 IPO를 위한 지정인 감사 신청을 마쳤죠. 이 지정 감사인 신청은 상장 심사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작업인데요. 그러면서 이 하반기 실적 흐름을 지켜보면서 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넷마블 네오 이 넷마블의 매출을 책임져 주고 있는 1등 공신이죠. 심지어 이 3분기 매출도 이 넷마블 네오의 나온랩이 13%를 좀 차지하면서 1등 공신을 차지했었는데 이렇게 이 황금알을 낳는 자회사를 쪼개기 상장한다? 이것은 사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반하는 행보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넷마블 IR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것저것 좀 여쭈어 보았죠. 이번에 넷마블 네오가 IPO를 신청을 했는데 좀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통화를 진행을 했었고, 그럼 제가 던진 질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넷마블 쪼개기 상장 이슈, 기존 주주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았죠. 좀 답변으로는 좀 엉뚱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2021년도 이 지정인 감사 신청한 게 미루어지면서 3년 동안 이어졌었고, 그리고 이번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다시 신청을 한 것이다. 당장 상장 신청으로는 직결되진 않는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좀 엉뚱한 답변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죠. 이번에는 좀 직설적으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넷마블 측에서 이 넷마블 네오를 IPO 결정을 확실시 했나? 라고 여쭈어 보았는데 이번에도 좀 회피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확실시보다는 IPO의 검토나 가능성이 없다면 이 지정인 신청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게 신청을 한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넷마블에서 이 넷마블 네오를 상장시킬 수만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판단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보았죠. 이 넷마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쪼개기 상장을 한다면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 기업 밸류업에 반하는 행보가 아닌가. 지금 현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좀 말이 많은데 왜 넷마블 스스로 디스카운트 하냐 이렇게 여쭈어 보았는데 이 답변으로는 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다른 회사들 자회사들도 상장이 많이 되고 이미 넷마블 네오 같은 경우는 이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점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자면 지금 현재 이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서 이 검토조차 하지 않고 IPO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계속 통화해봤자 좀 얻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통화를 종료했고요. 사실 이 넷마블 과거부터 이 확률 조작으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된 기업이죠. 그렇다면 이 기존 주주들의 가치 생각이나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한지 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좀 기술적인 측면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오늘 넷마블 1.59%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사실 작년 10월달, 11월달 이맘때쯤이죠.
이맘때쯤부터 지속적으로 횡보를 한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를 한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10월 달에 그 넷마블 네오 쪼개기 상장 이슈로 인해서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사실 그 오늘 아래 꼬리가 달린 부근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 부근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여요. 지금 현재 쪼개기 상장 이슈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매물 나올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간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좀 감이 안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오늘 코스피 지수 2.64%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2.94%. 지금 현재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환율적인 부분, 환율이 1,400원 이상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코인도 사실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넷마블은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자면 넷마블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특이하게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과 기관에서 쌍매수가 들어왔다. 외국인 같은 경우 3거래일 매수, 기관은 2거래일 매수, 또 개인 같은 경우 3거래일 매도인데, 오늘 특이하게 연기금에서 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해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넷마블 주가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상당히 포함이 된 분석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신의 견해들과 함께 고려하셔서 이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기업의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